역대급 리더다. 소탈하다, 서민적이다. 15개월의 시점을 두고 서민 흉내에서 소탈함으로 이제 바뀌는 그런 현상도 좀 흥미롭긴 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연예인들을 보도하는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킹메이커로 나서겠다라는 언론의 오래된 악습 중에 하나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순댓국을 먹는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열흘쯤 지난 1월 5일 조선일보가 이 영상이 화제가 됐다라며 최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에 소개된 영상을 보면 총 영상 길이는 20초 정도 되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 순댓국을 먹는 장면은 3초 정도 분량이고요. 그냥 평범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입니다. 왜 어떤 내용으로 이런 보도들이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조선일보 보도 제목은 운전기사와 함께 순댓국 먹는 윤석열이라는 제목인데요. 이후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13개 언론에서 잇따라 이게 보도가 됐는데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역대급 리더다. 소탈하다, 서민적이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네티즌을 인용을 해가지고 서민적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자극적인 너무 내용을 지금 보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고 있죠. 그런 부분을 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경제도 되게 어렵고 불평등도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엘리트들의 검소함, 소탈함 이런 것이 이제 미덕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런 걸 또 이제 이용을 해서 우리 윤 총장의 정치적인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작업들을 언론이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표가 명확해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보도를 보면서 조선일보가 1980년에 보도한 인간 전두환이라는 그 유명한 기사가 있어요. 그에 대한 첫인상은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 하지만 그를 가까이서 대한 사람은 무섭기는커녕 오히려 매너가 부드러우며 유머가 풍부하고 부하에게 자상한 사람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렇게 전두환 장군을 묘사를 하거든요. 윤석열 총장 이 기사에 대해서도 조선일보가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익명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윤석열 총장은 수사관, 청소하시는 같은 층 여사님까지 다 챙긴다. 박찬호 같이 말하는 것을 좋아해 정이 많은 스타일이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띄우고 싶어하는 권력자에 대해서 소탈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스타일의 전형적인 보도 방식이 있습니다.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는 보도다.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금 전원식으로 처리를 하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좀 굉장히 비겁한 방식의 보도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일보에서는 최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처분 받았을 때 자택 근처에서 반려견 산책시키는 모습 포착해서 보도한 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인데요. 또 내용을 살펴보면 반려동물의 마리수, 이름, 반려견이 유기견인지 아닌지 그런 사연까지도 기사에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오늘 나온 보도인데요. 윤 총장의 뿌리를 찾아가 봤다면서 파평 윤 씨의 족보를 나열하고 문중에 윤 총장의 충청 대망론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두환 씨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이제 총칼로 위협을 해가지고 그런 기사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언론이 알아서 이제 그걸 주도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이제 언론을 둘러싼 상업적인 이제 이런 부분들에 너무 이제 치우쳐져 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연예인들을 보도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어떤 한 대선 후보를 직접 메이킹하려고 하는 언론의 중립성 문제도 있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지금 검찰 자체가 어떤 역할들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언론들이 견제 감시하면서 뭔가 좀 이끌어주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수행되고 있지 않다. 현실적으로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만큼 차기의 어떤 그 권력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현재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총장으로서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감시 역할 이것도 이제 언론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요와 같은 동정 보도라든가 이른바 미담 보도를 하고 있는 언론들이 과연 그런 기능들은 하고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작년 3월에 윤석열 총장 장모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이 처음 보도가 됐는데요. 검찰이라는 공기관장의 가족이 저지른 비리로 이 과정에서 무려 90억 원의 부당 이득이 챙긴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온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수의 특히 보수 언론들이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방적으로 좀 해명성 기사를 적어주는 이런 태도인데 이게 사실은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는 오히려 이런 보수 언론들이 상당하게 공격을 했거든. 이 부분을 가지고 하다가 검찰총장이 되고 소위 말하는 조국 사태 이후에 우리 편이다라고 인식을 한 건지 어떤 건지 이제는 아예 침묵하고 있는 약간 기묘한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국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취재라든지 또 계속 추적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보이질 않고 있다. 거의 언론에서 이제 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부분들은 과연 이제 언론에게도 이게 과연 긍정적이냐?
흔들었던 그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게 된다고 해도 그것이 과연 얼마나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밖에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정파성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뭐 진보 보수를 나눌 게 아니라 다 마찬가지 좀 있는데 특히 보수 언론이 너무 심합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이 보도 행태들이 정확하게 그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킹메이커로 나서겠다라는 언론의 오래된 악습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 독자분들이 좀 엄중하게 판단을 내려서 잘못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서 좀 냉철하게 지적도 해주시고 뭐 심하면은 퇴출도 해주시는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이제 언론이 그간에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굉장히 특히 이제 주류 보수 언론들이 이제 그렇습니다만 기득권층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왔는데 민주화가 발전되고 심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부분으로부터 자꾸 이제 밀려나는 듯한 굉장히 좀 무리를 해서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현상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빚어진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는데 무슨 긍정적 역할로 이제 작용하겠느냐 이런 부분들은 뭐 시민적 감시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언론 스스로도 굉장히 좀 윤리적이거나 어떤 규범 이런 부분에 대한 성찰이 좀 있어야 되는데 흥미로운 거는 여러 정부 비판을 하면서도 그런 기사 부분들은 보기가 어렵습니다. 현직의 권력으로서 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 활동을 해줄 언론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